국민의힘이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당 쇄신을 위한 난상 토론을 벌였습니다. 단합을 강조하는 목소리뿐 아니라 혁신을 촉구하는 의견도 터져나왔는데요. 의총 결론은 어떻게 나왔는지, 야권 정치 지형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도 짚어보겠습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성환 시사평론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오후 4시부터 시작된 국민의힘의 긴급 의원총회, 조금 전인 8시 조금 넘어서 4시간여 진행이 됐습니다. 결국 김기현 대표를 중심으로 쇄신하자라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예, 사실은 실현 가능한 대안이 마땅치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네.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가 당의 노선이라든가 민심을 읽는 중요한 계기가 된 건 맞고요. 당이 거기에 부합하는 방안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들어간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혁신이라는 게 만약에 김기현 대표 체제가 물러나게 되면 대안을 만드는데 적어도 한 달에서 두 달의 혼란기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김기현 대표 체제로 혁신을 하자는 척이나 혹은 지도부가 전체가 물러나야 된다고 했던 척이나 다 당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내용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질서 있는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총선이 6개월 좀 안 남았잖아요. 근데 죄송합니다. 공천 기준으로 보면 한 4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지도부를 해체하고 그다음에 혁신을 이끌고 갈 수 있는 동력마저도 이렇게 무위로 돌린다면 점점 혼란스럽고 어려워진다. 오늘 의원들이 이 점에 방점을 찍고 제대로 된 결론을 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 크게 패하게 됐고, 하지만 대표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결국 이렇게 결론이 모아졌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용산 대통령실의 의지가 아닐까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선거 패배하고 난 이후에 대통령실에서 흘러나왔다는 얘기가 정권 심판론하고 이번 선거 패배를 연결하는 것에 대해서 강한 불쾌감을 참모들이 드러냈다 이런 얘기였어요. 주류의 얘기는 그렇게 나왔거든요. 얘기 뭐냐면 대통령 책임론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책임이 없는데 그럼 결국은 김태 후보를 사면해서 출마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용산의 의지였고 김기현 대표는 오히려 반대했잖아요. 근데 김기현 대표한테 책임을 물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양이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결국 김기현 대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의 혼란을 야기하지 않는 수준에서 질서 있게 정리한다 이런 얘기 명분은 그럴 수 있겠지만 김기현 대표한테 책임을 묻기에는 용산 입장에서도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쇄신의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현실성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임명직 당직자들이 사퇴하는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명직 당직자가 어제 사퇴를 했죠. 이철규 사무총장,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 8명의 임명직의 이 당직자들이 사퇴를 했습니다만 선출직 당직자들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 꼬리 자르기가 아니냐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총선을 앞두고 급격한 혼란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기는 마땅치 않다 이 뜻이고요. 지금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의 엄중함 이 부분들을 제대로 분석해서 대안을 만드는 게 아주 급하다. 총선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당과 대통령실의 소통 방식에 대한 뼈아픈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당 지도부가 심기일전에서 제가 볼 때는 새로운 전략, 새로운 소통 방식, 새로운 소통 채널을 만드는 데 전력을 해야 되고요. 대통령실도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일정 부분 호흡을 맞춰서 소통의 방식을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런 모든 제안들이나 이 지적들이 혁신의 동력을 끄트리거나 당의 분열을 부채질하는 방향으로 가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따라서 제안을 하고 지적을 하고 공격을 하더라도 혁신에 도움이 되는 방향선에서 가는 게 좋겠다. 이게 대통령실까지 집어넣고 끌어넣고 선거하고 이어가는 것은 국정 운영을 위한 부분에서도 도움이 안 되고요. 민생을 챙기는 데서도 도움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 의원총회에서 나오면서 혁신이 비대위에 준하는 혁신이 또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홍준표 시장도 그렇고 최재형 의원, 오선의 서병수 의원도 SNS를 통해서 꽤나 비판적인 얘기들을 했단 말이죠. 지도부가 확실히 책임을 지고 변화를 해야
내년 총선에 승리할 수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거 패배하고 난 다음에 쇄신은 더 화끈하게 하는 모습 보여야지, 그래야지 국민들한테 변화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뭐 당위로는 뭐 아마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요. 현실로 조금 들어가 보면 이제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김기현 대표를 흔들어 놓을 경우에 대표 체제가 바뀌게 되면 다시 대표 체제를 구성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당이 조기 선대위 체제라 하더라도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는 상황이거나 어찌됐든 비상 상황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마땅히 임명할 사람이 있겠는가. 더군다나 이번 지난 전당대회 때 김기현 대표 만드는 과정에서도 윤심이 작용하기도 했고, 또 김기현 대표 만들 때도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놨잖아요. 이런 지도 체제를 전체를 다 흔들어 버리게 된다 그러면 마땅한 대안이 있겠느냐. 오히려 더 큰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아마 크게 네. 우려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도 체제는 그냥 일단은 둔 상태에서 용산 대통령실하고 조금 더 긴밀하게 의사소통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그 대신에 당에서 이제 그 사무총장하고 사무부총장 이렇게 가는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하는 인물들이 일단 물러나 줌으로 인해서 이번 수도권의 일종의 정권 심판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나 이런 것들을 수렴해 주는 형태를 띠지 않았을까. 네. 근데 그러면 물론 당대표가 있기는 하지만, 지도체제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 사무처의 주요 보직들을 갖고 있는 의원들의 얼굴이 바뀌게 되면은 대통령의 얘기를 그냥 출장소라고 하는 의미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무조건 당에서 수용하는 그런 모양새가 좀 상당히 희석되거나 중화될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런 판단들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들을 이어가자면 이제 내일 있을 이 후임 인선안들, 물론한 임명당직자의 후임을 어떻게 발표를 할 것인가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 뭐 수도권 또 중도를 포용할 수 있는 인사를 배치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거든요. 어떤 인물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현역 의원 분포를 보면요. 현역 의원 111명입니다. 네. 그런데 그중에 삼선 의원이 17명이에요. 예. 17명 중에서 11명이 영남권이니까 비영남권 지역구를 둔 삼선 의원은 불과 6명. 재선 의원은 21명 중에 12명이 영남권이니까 비영남권의 지역구를 둔 의원은 9명입니다. 그러니까 예. 사실은 현역 의원들 중에서 당직자를 뽑아서 비수도권으로 전진 배치하기에 인재풀에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언론에 삼선 중에서는 보면 뭐 안철수, 유의동 뭐 의원 정도가 얘기가 나오고요. 예. 그다음 지역구를 서울로 옮기겠다고 한 하태경 의원 정도가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삼선에서 이게 주요 당직자들을 다 전진 배치할 수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비영남권 출신 재선 의원 중에서 주요 당직자 발탁도 하고, 삼선 출신에서도 발탁을 하고, 그다음에 당의 소중한 자산인 원외 지구당 위원장들, 원외 인사들도 발탁을 해서 대충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 보고요. 이분들이 이 영남권 민심을 벗어나서 전국 민심을 체크하고 비수도권의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당이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 뭐 여당은 용산 대통령실의 여의도 출장소라는 언급도 잠깐 하셨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선의 어떤 비영남권 인사를 배치함으로써 좀 국민의힘의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에 어떻게 좀 동의를 하십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얼굴이 좀 바뀌어줘야 변화하는 네.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설명할 때 이번에 이제 당직자를 교체할 때 뭐 핵심 키워드는 탕평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하태경 의원한테 과연 어느 정도 당직을 줄까 좀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게 제일 큰 저의 뭐 개인적인 관심사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이 어찌됐든 수도권 험지로 오겠다. 이유가 어쨌든 간에 이렇게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 같은 의원이 조금 더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게 이제 오히려 변화, 혁신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을 만들어냈는데요. 만약에 이번에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하는 인물들이 뒤로 빠지고 하태경 의원이 전면에 나서면 그것도 나름의 효과는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마 제가 생각컨대 당내 반발 여론이 조금 적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대통령실하고 호흡을 맞춰야 되는 입장인데 하태경 의원하고 과연 어느 정도 손발을 맞출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불신도 일부 깔려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3선쯤 되는 의원들이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고 대부분 영남권에다
포진해 있단 말이에요. 영남권 정당에서 좀 탈피하는 모습 보여서 수도권하고 뭐 중원이라고 하는 충청도에 있는 의원을 일부 끌어온다 하더라도 굉장히 인재풀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원외 인물들까지 거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대통령실과 당의 이 수직적인 관계를 혁파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사실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변화가 있겠습니까? 지금 아무래도 변화가 올 수밖에 없죠. 네. 지금 대통령실도 총선에 출마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아마도 뭐 연말 전에 나가셔야 되고, 그러니까 인적 개편이나 쇄신은 지금 목전에 와 있다 이 말씀드리고. 그다음 비록 강서구청장 선거였지만 그게 이제 수도권 민심의 바로미터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대통령실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지금 총선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이게 총선으로 가게 되면 국정 운영 방향이라든가 주요 이슈, 민생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대대적인 재점검 상황이 올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 이슈라든가 국정 운영 철학, 뭐 방향 이 부분들이 모색될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오늘 뭐 의원총회 해가지고 한 가지 방안을 내놓고 뭐 혁신이 된다 안 된다 이런 방안은 사실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하게 정책도 챙겨보고 전략도 챙겨보고 그다음 그걸 집행할 인사도 챙겨보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국민의힘의 지금 혁신이 시간이 가면서 탄력이 붙어갈 거다. 특히 총선하고 맞물리면서 더 깊게 뭐 정책 쇄신뿐만 아니라 뭐 현역 의원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수면 위로 올라올 거라고 봅니다. 네, 일단 이렇게 국민의힘은 쇄신의 첫 발을 떼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은 앞으로 좀 어떤 변화를 보일 것으로 좀 예상하시나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지금 국민의힘하고 그동안에 대통령의 의지가 그대로 국민의힘에 투사가 되는 형태였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국민의힘은 의원들이 반기도 한 번은 들지 못하고 무조건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단 말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장관 인사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자격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의심스러운 후보자들이 여러 눈에 띄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 가운데 민주당한테는 뭐 민주적 정당 운영을 강조하면서 비명계 목소리 적극적으로 수용 안 한 이재명 대표 비판하는데 국민의힘은 과연 그런 비판하는 의원들이 있었느냐. 제가 볼 때 오히려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더 심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좀 대통령실의 부담을 역으로 또 덜어주는 측면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면에서 수직적 그 대통령실하고의 어떤 당과의 관계를 좀 다시 재정립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가급적 거리감을 두는 모양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 뭐 정무수석을 통한 어떤 의견들이 전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하여튼 뒤로 좀 빠져주는 모양새를 취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일단 할 것 같아요. 근데 김기현 대표를 통해서 지금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얘기는 당 체질 개선하고 인재 영입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던데요. 체질 개선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를 청와대 참모가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당에 불화가 있어서 단합이 안 돼가지고 이번에 선거에서 졌다 이런 식의 인식을 드러내요. 근데 이게 비명이라고 분류하기도 어려운 사실 원외 인사라고 얘기할 만한 의원들이 사실은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단 말이에요. 그것조차도 사실은 불편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과연 그 관계가 제대로 정립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점 회의적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대통령실에서도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모습들은 당분간 안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또 그게 총선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는 생각들은 뭐 대통령실에서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대통령실의 변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우선 국정 운영 방향 이슈와 관련해서 말씀드려보면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1년 6개월 동안 외교 안보 분야에 전력을 다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간에 한미 관계를 정상화하면서 비정상적인 부분을 정상으로 돌려놓은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국제 관계에서 좀 더 명확하게 자리매김한 것도 있었습니다. 이제 이 부분들을 일정 부분 마무리했기 때문에 총선도 한 6개월 남았고 해서 제가 볼 때는 국정 운영 방향의 중점이 경제나 민생으로 갈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총선 이슈하고 맞물리면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총선으로 가게 되면 지금까지의 대통령실과 여당의 관계가 좀 변화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간에는 여당이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야 됐던 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정치 일정이 중요한 정치 일정이 전면에 나서게 되면 공천 실무라든가 총선 실무를 당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관계가 당이 대통령실에게 요청하고 뭐 논의하고 주도권을 지는 그런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역대 어느 정부도 다 그렇게 했고요. 총선을 대통령실이 주도할 방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불통이라든가 이런 어려움 이런 거는 많이 해소가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하실 말씀 있나요? 이번 선거 결과 관련해서 그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힌트가 될 만한 내용이 좀 있는데요. 그러니까 김태호 후보하고 진교훈 후보 두 명이 얻은 득표율이 대통령 지지율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어떤 국정 운영 수행에 대한 평가하고 이 득표율하고 큰 차이가 안 났다는 얘기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번 총선에 다가오는 총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어떤 방식으로든 대통령의 비호감도를 좀 내리고 호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 사실 뭐 이념 전쟁이나 이런 거에 크게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민생이나 경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행보를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뭐 이념을 내세우면서 공산 전체주의다 뭐다 이러면서 계속 그 얘기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또 안보에 있어서 굉장히 투철한 대북관 뭐 이런 것들 그것만 강조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오히려 불안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좀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통령이 얼굴이 전면에 나서서 모든 것들을 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국정 운영의 모든 대표성을 대통령의 얼굴을 통해서 발언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를 좀 가급적 안 만드는 게 좋겠다. 도어스태핑 다시 제기 안 한 것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굉장히 많이 비판하고 저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입장이지만 또 그걸 안 함으로 인해서 나타났던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대통령이 계속 그 민생과 경제를 챙기되 돌출 발언이나 아니면 국민들이 생각할 때 뭔가 좀 퇴행하는 듯한 이런 모습들을 비치는 것은 가급적 좀 자제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다음번 총선에서는 또 다시 정권 심판론이 주요 화두로 떠오를 거고 대통령 지지율이 곧 정권 심판론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선거 결과로 이어지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책임은 오롯이 대통령이 또 져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의 상황도 저희가 짚어보겠습니다. 승리에 도취된 모습은 좀 자제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가결파 의원에 대한 징계, 당내 개파 간의 갈등의 불씨가 완전 꺼지지는 않은 거거든요. 징계 여부는 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이세요? 그건 당분간 화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물론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하고 그다음에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그게 막 폭발해버리듯이 나와버렸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구속영장 기각되고 난 다음에 비명계 목소리가 좀 잦아든 측면이 있고요.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또 다시 대승을 거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명계에서 적극적으로 이재명 체제를 흔들거나 이렇게 시도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다. 역으로 말하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굳이 비명계를 이렇게 잡듯이 해버릴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다 체포동의안이 올라올 상황도 아닌 상황이니까요. 결국 이재명 대표가 이 선거 전으로 계속 밝힌 것처럼 당의 단합을 강조하는 상황, 이게 당분간 이어지고 당의 주도권은 확실히 이재명 대표가 쥐고 있는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굳이 이런 상황에서 비명계에 징계안을 올려가지고 긁어 부스럼 만들듯이 시끄럽게 상황을 만들어갈 이유는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만약에 그게 된다고 하면 결국 공천하고 연결되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공천 때 현역 프리미엄을 주는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천 룰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이제 새로운 신인들이 막 도전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또 3선 이상 중진들이 비명계 쪽에 상당히 많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신인들이 도전해서 공천 경쟁에서 이겨서 올라오게 만드는 이게 어찌 보면 아주 냉정한 징계가 될 수 있다. 그 외의 것들 가지고 괜히 지금 긁어부스럼 만들고 분란을 만들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분위기는 좀 반전된 것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민주당 내의 개파 갈등은 불씨가 좀 꺼졌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정치 상황으로서의 민주당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가결파에 대한 징계라든가 이거는 이슈에서 사라진 걸로 보여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의 장악력이 상당히 강화돼 있고 지금의 분위기가 앞으로도 상당 시간 갈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긁어부스럼 만드는 그런 짓은 안 하겠죠. 예. 지금 뭐 일부러 그 여러 가지 함정을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바깥에서 보기에는 이 강성 지지층의 문제예요.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말로는 통합, 화합 행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친명계의 여러 후보들이 비명계의 자격 공천을 노리고 지역구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예. 또 비명계 의원들을 향한 개딸 등등의 핵심 강성 지지층이 지금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의 이런 통합 무드가 오래 못 갈 거다. 총선이 목전이다 보니까 곧 친명과 비명계의 다툼이 지역구 차원에서부터 논란이 일어나서 그것이 예. 민주당의 수면 위로 올라올 거다. 그래서 지금 봉합된 통합이 얼마나 갈까 저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의 고민이 아무래도 그걸 것 같습니다. 정권 심판론은 있지만 그렇다고 했을 때 민주당으로 그 표가 다 흡수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중도층의 표심일 텐데 민주당의 과제가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당이 이뻐서 이번 선거에 그 진교훈 후보를 다 찍었다고 얘기하실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여기에 예.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회의감을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선거는 사실 구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는 기본 구도 자체가 민주당이 이길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 거냐? 과거에 전략 없이 막 돌출적으로 막 의원들이 대응하는 이런 방식보다는 좀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예. 그 한 축은 어찌됐든 민주당의 지지층 그리고 민주당의 넓은 의미에서 민주당의 호감을 갖고 있는 층에서 볼 때는 윤석열 정부하고 싸워주길 바라는 게 제일 큰 목표, 그러니까 바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야당은 결국 이제 싸움으로서 자기 존재감을 또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하고 계속 이렇게 싸우는 모습들, 그러니까 투쟁하는 모습들을 버리기는 어렵다. 그걸 한 축으로 가져가고 다른 한 축으로는 그렇다고 싸움만 할 수 있는 정당은 아니니까 수권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또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민생하고 경제와 관련한 이슈들을 그냥 계속 빼앗기면서 선점당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의회 다수당으로서 그걸 어떻게 주도권을 가지면서 의회 내에서 이슈를 끌고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근데 그런 면에서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그냥 갑자기 불쑥 뭐 특별법 통과시키겠다, 특검법 통과시키겠다고 얘기했다가 또 조금 있으면 또 사라지고 이런 얘기들이 너무 반복되었다는 거죠. 이제는 좀 그런 거를 쭉 이슈로 끌고 나가는 많은 걸 하기보다는 분명하게 국민들한테 각인되는 선거로 연결될 수 있는 이슈들을 끌고 나가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럼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장기간 단식 이후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언제 당무에 복귀하느냐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 검찰이 불구속 기소의 카드를 꺼내 들기도 했고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 상황이란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사법 리스크는 당분간 총선 전까지 그렇게 커질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데요. 네. 그건 일단 상수로 잠복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복귀 시점과 관련해서 이번 주에 복귀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네. 권칠승 수석 대변인 말 들어보니까 오늘 이제 얘기한 걸 보면 한 1, 2주는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얘기는 건강 상태가 일단 단식 기간이 워낙 길었기 때문에 안 좋은 게 일단 제일 큰 이유일 것 같고요. 둘째로는 정치적으로 다급할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 그러니까 그 사이에도 선거 때 잠깐 나왔다 가기도 하고 국회 본회의장에도 갔다 가기도 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당초 계획은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해서든 몸이 망가지는 한이 있더라도 빨리 나와서 당을 수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었을 텐데 만약에 선거에 졌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서든 나와서 했어야 된다고 예. 생각하거든요. 근데 선거에서 이렇게까지 이긴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이슈를 더 만들기보다는 당이 차분하게 정리해 나가는 작업을 하면서 좀 천천히 여유 있게 복귀하면서 가도 되겠다. 지금 또 국감 시즌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대표가 지금 당 체제를 막 지금 국민의힘처럼 흔들 만한 이유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좀 한두 주 정도 더 여유 있게 좀 건강을 챙기다가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당무 복귀하면서 이슈들을 만들어가는 작업을 해도 되겠다 네. 이런 판단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짧게 좀 들어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뭐 건강 문제라고 하니까 참 말씀드리기가 애매한데요. 저도 뭐 건강 문제 때문에 복귀 시점이 늦어지는 걸로 믿고 싶습니다만은 예.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께서 보인 행태를 보면 뭐 재판을 회피하거나 뭐 지연하거나 뭐 일종의 방해하는 걸로 보이는 행보들이 있단 말이에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지난 3월에 시작해서 아직까지 1심이 안 끝났습니다. 그런데 예. 그게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에 단식하고 하면서 2달 동안 공백이 있었고요. 또 대장동 재판도 뭐 9월 15일 날 원래 하기로 됐던 건데 예. 10월 6일 날 1시간인가 나가서 하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래놓고 건강이 안 좋다 하면서 구속영장 청구할 때는 9시간 동안 또 방어권 행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뭐 건강 때문이라고 하니까 야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 지금 재판 지연과 관련된 부분, 총선 전에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결과를 안 받겠다는 예. 행보로도 보여요. 네. 이 부분들을 국민들이 보고 계시니까 적절하게 제대로 행동하시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정치권 소식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